0, 1. Let's get 자, started. 여기서 퀴즈. 우리 앞에 제목이 뭐였죠? 새로운 세력 어쩌고랑 그 다음에 고려의 멸망이었죠. 자, 그럼 우리 앞에서 새로운 세력인 신진사대부랑 신흥 무인 세력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다음 페이지인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고려의 멸망이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고려가 어쩌다 멸망했는가 그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 위화도 회군이라는 것인데요. 끊어 읽어봅시다. 위화도가 뭘까요? 위화감? 위화도로? 섬? 뭘까요?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위화도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보기에는 섬인지 아닌지가 잘 안 보이시죠?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자, 이 위화도라는 곳에서 회군을 합니다. 회군이라는 게 뭐냐? 군사를 되돌리다. 여러분, 회전, 돌아가는 거죠. 또 뭐 있지? 회수, 돌려받는 거죠. 이 회라는 단어가 약간 돌리다 이런 뜻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위화도라는 곳에서 군사를 되돌렸다라는 뜻이에요. 자, 군사가 출발을 했어. 이거 뭐라 그러지? 뭔가 좀 출격, 뭐랄까 진출 이런 건데, 그럼 가다가 돌아왔어. 그럼 돌아오는 건 누구를 향해 돌아옵니까? 이 처음에 군사를 보냈던 사람을 향해 돌아오는 건데, 군사를 보내는 건 누가 보내요? 왕이 보내죠. 왕이 보냈던 군사가 가다가 되돌아왔다는 거는 군사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과 같고, 그렇다는 말은 곧 여러분이 생각하는 쿠데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화도에서 군대를 되돌려와서 고려를 멸망시킨 과정을 이 문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우리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죠. 이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려는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차지한 잘 읽어야 돼요. 고려는 원을 북쪽으로 몰아냈다는 게 아니라 고려는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차지한 명나라, 이 모든 게 명나라를 수식하는 거죠. 명나라라는 나라가 원나라를 몰아냈고 중국을 차지했다라는 상황에서 고려가 이 명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읽어봐. 고려는 명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근데 어떤 명?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차지한 명. 오케이? 그 다음에 명나라는 근데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외교 관계는 뭐야? 평등한 관계입니다. 근데 옛날에 트라우마 생각나죠? 몽골이랑 친해질 줄 알았는데 몽골이 우리나라를 복속국으로 취급하고 조공 요구했던 거. 그랬던 것처럼 명나라도 고려를 속국으로 대우하고 무리한 공무를 요구했어. 똑같아. 주변에 강한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처음 만들어진 나라인데, 저기 옆에 있는 한반도 쫄따구 나라랑 평등하게 지내기 싫어. 왜냐? 쟤네 너무 작고 약해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 발 아래 놓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국으로 대우하고 공무를 요구했어. 그럼 뭐야? 니네 우리한테 꿇어, 이 뜻이야. 근데 여기까진 참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 몽골이랑도 했던 거거든. 지금까지 했던 거라 별로 그렇게 쫀심 상하지 않아. 근데 이 명나라가 웬일이니? 옛날에 원나라가 지배했던 쌍성총관부 기억나세요? 이거 지역이 어디였어? 쌍총철, 철령이었죠. 이 철령 지역, 옛날에 기껏 공민왕이 빼앗아왔던 그 쌍성총관부 지역을 이제 자기가 직접 다스리겠대. 그럼 니네가 원나라한테서 회복했던 그 쌍성총관부 이제 우리가 가질게, 내놔, 이거잖아.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긴 한데 참을 수 있냐 없느냐도 당시 사람들의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자겸 생각해봐. 자, 이때 이자겸이 있고 나머지 묘청 같은 애도 있었지. 이자겸이 금나라가 요구하는 4대 요구에 대해서 오케이 했어. 오케이 했지. 근데 묘청은 이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했죠.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쌍성총관부 지역을 우리가 다스릴게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야, 우리 어차피 쟤네 못 이겨, 그냥 꿀차 하는 친구들이 있고, 무슨 소리십니까? 우리가 쟤네랑 어떻게 이렇게 땅을 내어주고 이러면은 아주 안 됩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난 차이가 바로 이 이후에 있는 문단인데요. 자, 일단 우왕이랑 최영,
당시 왕 이름이 우왕이고 최영은 아까 봤던 신흥 무인 세력 중에 한 명. 신흥 무익 세력 중에서 할아버지 쪽에 속하는 좀 나이 드신 분이 최영이야. 얘네는 이 요구에 반발했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나라에 이걸 지켜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최영이랑 우왕이야.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두고 못 봐. 우리 요동지역을 공격해서 쟤네가 요구하는 그 땅 뺏어오자 라는 주장을 하는 게 이 두 사람이라면 여기 맥락이랑 약간 달라요. 여기는 힘이 셌던 친구들이 그냥 주자 이거였고 아닌 애들이 뭔 소리냐 이겨야지 였다면 여기는 이미 왕인 사람과 할아버지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요구에 반대하자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신진사대부 사람들은 누구야? 얘네는 그거잖아. 유교 공부한 사람들이잖아. 명나라랑 싸워서 될 게 아니라 우리 잘 외교적으로 타협해보자 라고 주장을 했어. 그 다음에 이 이성계는 신흥 무인 세력이에요. 뭐라고?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싸우는 사람인데 그 중에 최영보다 훨씬 어린 축에 속하는 젊은 사람, 좀 더 진보적인 사람 이 이성계는 요동정벌에 반대했어. 왜? 싸워봤자 못 이길 것 같거든. 얘가 그때 그래서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4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4가지 우리가 요동을 정벌하는 게 불가능한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데 나름 타당해. 첫 번째, 우리 같이 작은 나라가 쟤처럼 큰 나라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지금처럼 여름인 때에는 우리 화살이 조금 눅눅해져서 잘 쏠 수가 없다. 세 번째, 우리 지금 여름이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홍수나고 사람들이 병들고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 몇 가지를 대면서 우리가 요동을 정벌하는 게 불가능한 이유를 제시한 글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싸우기 싫어. 근데 왕이 야 너 가서 싸우고 와 라고 명령을 했어. 어떻게 그럼 가야지. 반대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왕의 명령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나섰어. 근데 가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말고 쭉 가다가 명나라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다 말고 위화도라는 지역에서 군대를 돌려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제목에서 봤던 위화도 회군이에요. 위화도 회군이 바로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을 장악하였다. 개경이 뭐라고? 고려의 수도라고. 그러니까 수도를 공격해서 힘을 장악했다. 그리고 우왕이랑 최영처럼 나를 저기 보내려고 했던 애들 다 없애고 그 당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때의 최영이 아니라 이성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위화도 회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권을 잡았다. 근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2388년이 조선의 건국은 아니에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그 뒤로 어떤 일이 있나 보자. 일단 이성계가 나라의 힘을 잡았어. 근데 당장 나라를 새로 세운 건 아니야. 아직까지 고려야. 고려를 멸망시킨 것까진 아니야. 고려에서 그냥 지배층이 우왕에서 이성계로 바뀐 거야. 그리고 이성계의 뒤를 따르는 많은 신진 사대부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 신진 사대부는 이제 또 싸울 거예요. 왜냐? 고려라는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라는 것을 두고 싸웁니다. 왜냐? 첫 번째, 이런 주장이 있어. 우리나라 고려 너무 좋은 나라야.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게 아니라 그냥 고려라는 나라에서 제도들을 많이 고치자. 어떤 식으로? 우리 옛날 고려 초기에 좋았잖아. 그때 제도를 되돌려서 나라를 좀 바로잡아보자 라는 주장이 있어. 근데 다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도전이랑 조준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글러 먹었어. 그냥 아예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얘네랑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이성계예요. 다시 새 왕조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 얘네들이 싸우는 거지. 자, 우리 역사에서 온건파라고 하면 좀 급하고 혁신적인 주장 말고 온화하고 평범한 주장을 하는 친구들이 온건파. 급진파라고 하면 완전히 뒤집어 엎자, 완전 새롭게 하자 라고 좀 강한 주장을 하는 친구들이 급진파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세기랑 정몽주, 정도전, 조준이란 두 일파가 싸우게 됩니다. 이때 정권을 잡은 건 누구였어? 이성계. 이성계 입장에서는 좀 더 온건한
고려라는 나라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자기한테 유리해. 왜냐? 자기가 고려라는 나라에 반대해서 지금 힘을 장악한 거기 때문에 고려라는 나라를 유지하면 약간 찝찝해요. 그래서 급진파 사대부를 연계해서 자기가 뭔가 새로운 개혁을 해보자라는 걸 좀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성계랑 급진파가 연결을 했어. 그래서 개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당시 고려 사회가 가진 문제가 뭐야? 권문세족이 농장을 너무 만들면서 이 땅에서 나라로 들어와야 될 세금들이 나라로 안 들어오고 권문세족 뒷주머니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제도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제도예요. 일단 농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땅, 정당하게 관리들의 월급으로 들어가야 될 토지가 권문세족에게 부당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걸 바로잡자. 이 두 가지 문제를 바로잡는 게 당시 해야 할 문제였어. 이걸 먼저 바로잡았어. 아직까지는 나라를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일단 기존까지의 문제를 고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벌리냐? 우리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나라에 반대하는 정몽주, 앞에 이제 나왔던 이 친구죠. 이 정몽주라는 사람을 결국 죽여버려. 왜? 내 말에 편을 안 들어주는 반대 세력이거든.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의 반대파를 제거하게 되면서 점점 나라를 새로 세울 뜻을 강하게 내비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힘에 여러분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내어준다. 이게 평화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공양왕이 아주 목이 쪼이고 쪼이다 못해서 안 되겠다. 그냥 목숨 살고 봐야지. 자, 이거 네 왕 해 하고 왕위를 넘겨주는 게 이 문장인데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면서 고려라는 나라는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었다라는 것으로 이 단원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좀 약간 어지러워서 잘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이 두 페이지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됐길 바라며 여기까지 해서 일단 여기 고려 마무리 파트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다음에 제 목표로는 조선시대 전체를 좀 약간 통괄하는 간단한 영상을 하나 찍고 한 두세 개 정도는 미리 올려놓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 진도가 안 밀리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이 두 가지라도 여러분 방학 중에 심심하고 왠지 모르게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때 이 부분을 공부해 놓으면 좋을 겁니다. 왜냐? 이거 다음 학기에도 공부하고 여러분 수능에도 보고 취준할 때도 한능검으로 시험 보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여기까지 두 개 먼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두 페이지 마무리 해볼게요.